오늘은 캐나다 급식 얘기 짧게 해볼게요. 아마 급식 얘기도 유학원에서는 좀 가볍게 얘기하고 넘어가는 부분 중 하나인데, 보통 유학원에서 뭐 캐나다도 급식 시작했다, 뭐 도시락 걱정 안 해도 된다, 뭐 이렇게 엄마들 안심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한국처럼 점심 도시락에서 완전한 해방이다? 죄송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오시면 아마 한두 달 정도만 지나면 이제 현실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왜 그런지 짧게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급식을 이제야 시작했다? 이게 좀 더 충격적인 사실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 교육 방식 이런 게 문제인 거지, 또 생각해보면 환경은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오늘 아침부터 지금 김밥을 싸고 있는데, 사실 캐나다 가기 전에는 애기들 엄마의 몫이었죠. 도시락 싸고 이런 김밥 싸는 거. 근데 이제 저도 잘해요. 캐나다 갔다 와서 애들 도시락 싸보고 이제 밥 챙겨 주다 보니까 저도 이제 웬만한 거는 그래도 뭐 엄마가 하는 것처럼 뭐 화려하고 뭐 이쁘진 않지만 그래도 웬만한 거 다 하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캐나다 갔다 와서 뭐 사실 뭐 이런 영상도 찍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애들도 지금 여름방학이라서 도시락도 필요하고 해서 김밥 한번 다시 싸보려고 이제 그렇게 꺼냈네요. 이거 보통 김밥용 김 한 10장 정도 들어있는 거, 이거 기준으로 해보면은 저 1시간 안 걸리거든요. 제 기억으로 한 평균 한 5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단무지나 뭐 계란, 맛살 뭐 이런 기본적인 재료 한 서너 가지 정도 넣고, 색깔 맞춰서 뭐 필요한 거 한두 개씩 더 추가하고,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재료 있는 재료 털어서 하다 보니까 좀 녹색은 없네요. 그래서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하다 보니까 뭐 치즈 하나 더 정도 추가해서 하는데, 저도 이제 싸다 보니까 이제 좀 나름 빨리 하더라고요. 뭐 김밥 한 10줄 정도 많은 거 뭐 이제 1시간도 안 걸리니까.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애들 이제 방학이고 하다 보니까 애들 도시락도 싸줄 겸, 또 애기 엄마 점심도 준비할 겸 이제 오늘 김밥을 싸게 됐네요. 캐나다 이제 가기로 결정하고, 캐나다 진짜 정말 다 좋은데, 와 근데 이거 진짜 도시락 싸는 거는 진짜 스트레스였거든요. 사실 저도 제가 캐나다 가기 전에는 뭐 제가 했던 부분도 아니고, 이제 뭐 한국에서야 뭐 간식 정도 챙기는 거는 그것도 뭐 매일 해야 되긴 하는데, 사실 엄마 몫이었고, 저 같은 경우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살다가 막상 가서 애들 도시락 싸고 똑같이 이제 여기서 간식도 싸야 되거든요. 해보니까 이거 진짜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서처럼 항상 재료가 뭐 내가 뭐 준비하다가 재료 없다고 해서 뭐 집 앞에 나가서 빨리 사오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아니다 보니까 항상 장도 신경 써서 봐야 되고, 또 언제 또 애들이 먹고 싶다는 이런 도시락 싸주려면 항상 냉장고에 재료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거를 항상 신경 써야 되는 게 또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저도 뭐 1년 넘게 애들 둘 키우면서 도시락 싸게 됐고, 또 매일 간식도 준비해야 됐었고 하다 보니까 그냥 나름 속도는 좀 빨라지긴 했네요. 다시 이제 캐나다 도시락 얘기 말씀드리면은, 제가 있던 노바스코샤 같은 경우도 제가 가고 한 3달 정도 뒤, 그러니까 25년 1월부터 이제 급식을 시작하긴 했어요. 근데 사실 이제 그때 딱 급식이 개시됐을 때 막 모든 엄마들이 막 엄청 환호했죠. 이제 드디어 도시락으로부터 해방이다. 처음에 엄청 기대도 했었고, 그러니까 급식도 처음에 막 시작한다 하다가 계속 연기되더니 이제 결국 25년 1월인가? 이제 이때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늘 좋아했죠, 엄마들이. 이제
저보다 먼저 왔던 엄마들 같은 경우는 정말 몇 년째 도시락 싸고 있는데 이제 아이들 급식 시작하니까 정말 좋아했고 뭐 저 역시도 뭐 길진 않았지만 한 서너 달 정도 애들 도시락 싸보고 그 이후에 이제 급식 시작하는 바람에 이제 좀 혜택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애들도 처음에는 잘 먹었어요. 그 캐나다 급식은 이제 먼저 내가 먹을 음식을 이제 보통 하루에 고를 수 있는 메뉴가 2가지 정도였는데 이제 그걸 미리 선택을 해서 이제 주문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제 어떤 메뉴가 나오는지는 대략적으로 알고 이제 학교에서 급식을 먹었었는데 이제 아이들도 처음에는 이제 캐나다 음식 자체가 이제 생소하고 하니까 이제 호기심으로 이제 잘 먹었었는데 또 한국 음식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도 한 2-3달 정도 먹더니 이제 점점 먹기 싫은 음식, 그러니까 먹지 못하는 메뉴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호기심으로 잘 먹다가 나중엔 안 먹었는데 이제 그런 메뉴들 보면 어쨌든 한국에서 먹던 거랑 아이들 입맛이랑 좀 맞지 않는 것들, 뭐 특히 저희 애들 같은 경우는 뭐 멕시칸 음식들, 뭐 타코나 뭐 브리또 이런 거 나오는데 뭐 특유의 또 향신료 냄새도 나고 하니까 저희 애들이 이제 그런 거 좀 잘 안 먹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한 2-3달 정도 지나더니 이제 자기들이 이제 먹기 싫은 메뉴가 나오는 날은 이제 저한테 다시 도시락을 싸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만의 문제는 아니었고 이제 그때 당시에도 이제 주변 엄마들한테 물어보니까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그냥 급식 전체를 안 먹겠다. 나 다시 옛날처럼 엄마가 매일 도시락을 싸달라. 이런 친구들도 있었고. 저는 또 나름 애들 이제 강하게 키운다고. 그러니까 원래부터 저는 이제 식단을 한식을 매일 먹는 식단으로 나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절반 정도는 이제 현지 양식으로 정하고 나머지는 이제 한식을 채웠었는데 뭐 사실 뭐 애들 좀 강하게 키운다는 건 사실 핑계고 제가 한식 준비하는 게 좀 너무 힘드니까 이제 애들을 어쨌든 애들이 이제 현지 음식에도 적응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핑계로 그런 뭐 식단을 짰었는데 이제 저희 애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안 먹는 음식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저도 다시 도시락을 싸게 된 거죠. 그래서 캐나다가 진짜 정말 다 좋은데 이제 좀 몇 달 지나고 캐나다 생활 몇 달 지나고 나서 이제 엄마들이 다시 힘들어 하시는 게 정말 이 도시락. 사실 뭐 도시락도 처음에야 좀 힘들지 뭐 다 익숙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막 냄새 심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제외하고 이제 도시락 싸주려고 하다 보니까 또 한국에서 하지 않았던 그런 고민들을 또 해야 되잖아요. 또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스트레스로 오긴 했었는데 또 나중에는 뭐 냄새 많이 나는 것들도 그냥 다 싸서 보냈거든요. 뭐 저러는 뭐 카레도 보내고 막 미역국도 보내고 막 국 종류들도 막 보온 통에 싸서 보내주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처음에 이거를 저도 엄청 냄새나는 음식에 대해서 막 걱정을 하다가 이제 애들 얘기 들어보니까 뭐 인도 쪽 친구들은 그쪽 카레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그러니까 애들도 그래요. 애들이 이제 교실에서 이제 카레 냄새 엄청 많이 난다. 그 말 듣고 이제 저도 이제 적당히 냄새나는 음식들 그런 거 이제 다 싸서 보냈죠. 사실 뭐 처음에만 좀 힘들었지 또 나중에는 또 저도 사람인지라 적응하고 살다 보니까 그냥 도시락도 그냥 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캐나다 애들 도시락 보면은 메뉴가 뭐 파스타, 뭐 샌드위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멕시칸 음식들도 꽤 있거든요. 뭐 타코나 뭐 브리또, 그 다음에 또 자주 나왔던 게 뭐 맥앤치즈, 그 다음에 뭐 피자 이런 것들. 그래서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햄버거, 피자 같은 경우는 또 잘 먹고 또 파스타도 좋아했고 이런 스파게티도.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멕시칸 쪽 음식들은 좀 싫어하긴 했네요. 뭐 애들 말로도 뭐 좀 향이 좀 너무 강하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결국에는 뭐 일주일에 2-3번 정도 도시락을 싸야 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엄마들하고 이렇게 얘기해 보면은 다들 똑같긴 해요. 이제 도시락 싸는 거 다 힘들다고 얘기하시고. 근데 또 돌이켜 보면은 캐나다까지 가려고 마음 먹은 이 엄마들이 다들 보통분들은 아니시잖아요. 다들 결국 다 하시더라고요. 다 적응하고. 또 지금 준비하시는 어머님들은 뭐 사실 너무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고, 그래도 한국에서는 안 하던 건데 캐나다 와서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이거는 조금 어느 정도 알고 오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도시락도 이제 좀 예쁘고 좀 신경 쓰려고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뭐 짜잘한 도구들 이런 거 좀 많이 필요하긴 하더라고요. 하다못해 김밥만 싸더라도 이제 저도 이제 제가 싸보고 알았지만 사각팬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밥을 이제 처음에 이제 계란 지단을 만들 때도 사각팬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저 다 싼 김밥 이거 굴려서 익히는데도 이제 사각팬이 정말 유용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삼각김밥 싸는 그런 툴 같은 거, 그다음에 뭐 무스비 같은 거 만드는 그런 작은 툴 같은 거 우리나라에 많잖아요. 뭐 다이소 같은데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가끔 제가 애들 뭐 학교에서 뭐 행사 있거나 하면은 또 김밥 같은 거 싸주고 했었거든요. 근데 또 그냥 또 밋밋하게 호일 같은 데 싸주기엔 또 그래서 또 엄마가 전에 많이 챙겨줬어요. 막 이런 스티커 같은, 캐릭터 스티커나 뭐 캐릭터 포장지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미리 많이 준비해가서 뭐 행사 있을 때 뭐 김밥 싸서 보내보고, 뭐 언젠가 한 번은 행사 때 김밥 거의 한 40개 싸서 보낸 적도 있어요. 애들 나눠주라고. 또 그 중에는 또 고기류들 또 못 먹는 친구들도 있어서 햄은 빼고 나머지 뭐 오이나 이런 당근 이런 최대한 야채들 넣어서 만들어서 또 따로따로 해서 보내고, 고기 안 들어간, 햄 안 들어간 김밥이다라고 해서 그렇게도 해보고. 그래서 뭐 급식 얘기 오늘 잠깐 해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뭐 너무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지만 이제 현실에 부딪히시게 되면 좀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기는 하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애들 위해서 하는 거니까 뭐 평소 한국에서도 뭐 도시락 이런 거 음식 좋아하지 않는 어머님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애들 도시락 한번 싸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캐나다 이제 오시려고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 이제 곧 대부분 이제 뭐 8월 달, 이번 달쯤에는 이제 출국하시니까 오기 전까지 이제 아이들 뭐 어떤 도시락, 어떤 간식 싸줄지 이제 그런 것들도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오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캐나다 급식 신청하고 이제 실제 메뉴들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한 번 더 영상으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